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만나서인지 더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럼 3단원 자세히 보니 예쁘다를 이은영 스님과 함께 저번 주에 대상을 관찰하고 보는 방법을 탐색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졌을 겁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대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탐색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과서가 준비 안 된 친구들이 있네요. 자, 얼른 화면을 잠시 정지시키신 후에 미술책을 준비하셔서 다시 정지된 화면을 작동시켜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교과서 28쪽을 펴주세요. 딱! 첫 작품부터 색다르게 충격이 오지요. 올백의 머리를 한 남자의 눈에서 핑크색의 딸기 아이스크림처럼 보이는 연핑크의 눈물이 흘러넘치는 조소작품으로 출발되는 4단원의 단원명은 함께 읽습니다. 다르게 보면 새로움이 보인다. 28쪽 교과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의성은 주변을 새롭게 보는 데서 시작된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대상의 형태나 기능을 낯설게 바라보고 자유롭게 재구성해보자. 익숙한 것을 엉뚱하게 바꾸는 등 생각을 전환하다 보면 같은 장면이나 사물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상상력을 발휘하면 삶이 풍부해진다. 즉,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은 미술 창작의 출발이 되며 미술이 세상을 미적으로 환기시키는 힘, 이 또한 거기서 비롯됩니다. 어때요? 읽어보니 감이 쏠쏠 오시죠? 그러면 이제 28쪽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작가 라덤의 쏟아지는 눈물 보십시오. 라덤은 조각가이자 설치예술가이고요. 사진작가입니다. 오슬로 국립아카데미에서 공부하였고 1999년도부터 조각, 설치, 사진, 퍼포먼스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였으며 특히 보시다시피 유머스러운 초현실주의 조각 작품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다음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여성이 뛰어가는 듯한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뛰어가는 수도꼭지. 프랑스의 작가 르그랑,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조각가인 작가는 일상의 익숙한 사물을 낯설게 바라보고 기발한 캐릭터로 재구성한다. 어때요? 수도꼭지 돌리는 손잡이 부분을 양갈래 머리를 한 여성으로 표현하였고 스카프를 휘날리며 펄쩍 뛰는 그런 동작을 수도꼭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림자를 바닥에 둠으로써 폴짝 뛰어오른 동작을 살려주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4. 다르게 보면 새로움이 보인다. 단원 목표: 대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탐색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활동은 5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엉뚱한 만남. 활동 2, 다른 세상이 되어 세상 보기. 활동 3, 이상한 거울 만들기. 활동 4, 명화, 팝업 만들기. 활동 5, 익숙한 사물 낯선 곳에 놓기. 그럼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벽돌 한 장을 빼면 무엇이 보일까? 이 활동은 용지를 벽에 대어 벽돌을 그 크기에 맞춰 그린 다음 아래 벽돌 한 장을 온전하게 도화지에서 들어오게 한 다음 가운데 벽돌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고쳐 그린 것입니다. 상상한 것 중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그림을 넣은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채색해서 완성한 그런 작품입니다. 빠진 벽돌 사이에 V하고 있는 친구 김성경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작품은 벽돌을 빼어난 그 자리에 제목처럼 우주와 어린 왕자. 왠지 보고 있으면 진짜 그쪽에 그런 세계가 있을 것 같지요? 그럼 이제부터 페이지 29쪽 엉뚱한 만남 활동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작품을 보면은 칫솔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김수민 학생의 자라나는 칫솔. 칫솔에 솔잎을 만나게 해서 자라나는 칫솔로 해서 잔디 표현했습니다. 자, 엉뚱하죠?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물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봅니다. 재미있고 신선한 상상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활동 작품 사진을 더 보면은 소화기에서 불을 끄는 소화기에서 꽃이 피어나오거나 엉뚱하죠. 또 치약 대신 노란색 물감을 이용해서 레몬 치약을 표현했고요. 우리가 쓰는 테이블 위에 저렇게 나무를 붙여서 마치 나무가 자라나는 테이블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작품들을 보시면서 아직도 어색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 틀을 깨기 위한 새롭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밖 참고자료 새롭게 보는 방법 스캠퍼 대체하기 결합하기 적용하기 변경 확대 축소하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제거하기 재배열하기 거꾸로 하기 등이 있습니다. 각 단어의 스펠링 중 앞자리만 모아서 만든 글씨로 스캠퍼라고 하는데 대체하기는 사물의 소재, 형태, 용도, 방법 등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결합하기는 다양한 사물이나 사물의 기능을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적용하기. 원리나 방법, 형태 일부를 변형하여 다른 대상물에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변경, 확대, 축소하기. 크기, 무게, 모양, 색깔, 냄새, 기능, 배치, 디자인을 키우거나 줄이는 등 대상의 일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시키는 방법입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떤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거하기. 대상의 성분, 기능 등 특정 부분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재별하기, 거꾸로 하기. 일의 형식, 순서를 재조정하거나 거꾸로 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래 작품은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났던 두 작품인데 새롭게 보는 방법으로 배우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훨씬 이해도 가고 공감도 되지요?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9쪽 하단에 나오는 알고 가기, 상상과 초현실을 표현하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법이 나옵니다. 데페이지망과 데포르마시옹, 오브제. 먼저 데페이지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물체를 원래의 장소에서 가져와 어울리지 않는 환경으로 옮겨 사물의 기이한 만남을 연출하는 기법이다. 첫 번째 작품을 봅시다.
작가 마그리트, 스테피 링기 초상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과 또 그 옆에 있는 큰 돌덩어리, 바위, 그리고 어울리지 않게 큰 문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아주 큰 얼굴. 어때요? 기이한 만남의 연출 기법 맞죠? 그럼 우리 작가 마그리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갑시다. 마그리트는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판화가, 영화 제작자, 조각가이다.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기보다는 재현의 관습을 공격함으로써 당연시 여겨지는 사회적 규준의 토대를 공략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마그리트는 흔히 볼 수 있는 구름, 돌 등을 다소 진부하고 사실적인 기법으로 그렸다. 그러나 이를 기이하게 격렬하거나 크기와 질감의 변화를 주어 상식을 뒤집는 모순적인 화면을 만들어냈다. 작품의 주제는 밀실 공포증, 문이 닫힌 방, 자유를 향한 염원 파란 하늘로 프로이드적인 상징과 관련이 있으며 작품의 제목을 통해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익숙한 것을 낯선 풍경으로 만드는 대페이지만 기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데프로마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기법입니다. 대표적인 작가 작품 달리,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 그럼 살바도르 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이며 조각가입니다. 판화가이고 디자이너이고 영화 제작자이자 작가입니다. 에른스트 미로, 탕기로부터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16세기의 화가 아르침볼드와 19세기의 건축가 가우디로부터 영향을 받아 꿈의 이미지와 같은 비합리적이고 신비로운 환각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독자적인 화풍을 개발시켜 나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유명한 작품 중에 사막 같은 곳에 시계가 흘러서 이렇게 내리는 거 있죠. 나뭇가지에 걸쳐 있으면서 그 작품도 바로 달리 작품입니다. 그 다음 오브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용품이 미술작품이 되면서 원래 용도와 목적 대신 새로운 의미를 갖도록 하는 기법이다. 아래 작품의 작가 이름은 오펜하임. 스위스 작가고요. 다람쥐를 표현했습니다. 소재로는 유리잔의 거품과 인조 모피를 이용했습니다. 여성 작가 오펜하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초현실주의 화가이자 조각가이다. 오펜하임의 작품은 다층적이고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데 작가 개인의 느낌, 종종 성적인 내용을 숨겨진 암호처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자유를 추구했던 여인으로서 그리고 여성 예술가로서 겪는 갈등이 작품 속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제 페이지 30쪽을 보십시오. 활동 2. 다른 대상이 되어 세상 보기. 선풍기의 시점으로 본 사람. 어때요? 재밌지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발기의 시점으로 본 세상. 이것도 재밌지요? 기발합니다. 그 다음 라면의 시점으로 본 세상. 느낌이 오지요? 또 마지막 작품 도마의 시점으로 본 세상. 무섭겠죠? 활동 2. 다른 대상이 되어 세상 보기는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의 시선으로 대상을 관찰한다면 어떻게 상상하여 그림으로써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접근해보는 발상 수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뭐라면 하고 가정하여 봅니다. 그래서 곤충이나 다른 동물의 시선을 가장할 수도 있지만 사물이 되어보는 것은 더욱 흥미로울 것입니다. 때로는 바람이나 빗방울 등 자연현상의 시선을 상상할 수도 있겠지요. 이때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상의 목적은 엉뚱한 발견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께서도 다른 존재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을 계획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화면 활동 5 이상한 거울 만들기를 보시겠습니다. 교과서 30쪽입니다. 거울줄을 자르거나 겹쳐서 이상한 거울을 만들어 보자. 여러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거울 속에서 해체되거나 분절되어 비치는 다양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거울줄하고 왜 얼굴이 비춰지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각을 분절시키기도 하고 화면 구성을 새롭게 해서 다른 확장된 또는 집중된 또는 재배열되어 재구성한 다양한 표현 효과를 탐색하고 흥미로운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조각 거울에 비친 세계가 풍기는 낯섦과 다르게 보이는 효과를 탐구하고자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쉽게 휴대전화의 다양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왜곡된 사진을 촬영하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작품을 보시면서 이해는 다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교과서 31쪽 활동 4입니다. 사물 이어 그리기. 사물 속에는 다양한 이미지가 숨어 있다. 원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연상되는 다양한 이미지를 찾아서 재미있게 표현해보자. 즉, 익숙한 사물을 전혀 다른 것으로 연상하며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발상 능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미적 유희를 즐기는 수업이거든요. 작품을 보세요. 개구리와 갈대. 갈대의 씨 있는 부분을 클립으로 표현하였고요. 그다음에 클립을 개구리 입, 코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어때요? 재밌지요? 또 빨래 집게와 나무 집게를 활용해서 스쿠버 다이빙을 표현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래 집게는 다이버의 오리발이 되었고 나무 집게 초록색은 마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가는 듯한 느낌. 또 캔 뚜껑 손가락 넣는 손잡이 부분을 다이버의 물안경으로 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실 때 아래 나온 두 작품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얼룩점이 생긴 바나나를 이용해서 기린과 여성의 옷과 또 멧돼지나 그 밖의 다른 것들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같은 작가인데 누네스라고 연필 찌꺼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재밌는 스토리로 구성하였습니다. 31쪽 아래 활동 5 익숙한 사물 낯선 곳에 놓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익숙한 사물이 원래의 자리가 아니라 낯선 곳에 놓인 상황을 상상하여 콜라주로 구성해보자. 보십시오. 첫 번째 황민지 학생의 작품 보면은 포토콜라주이고 머리 집게핀 있죠. 집게핀과 파리지옥을 이용해서
그 사진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권예진 학생 작품을 보시면 구두와 놀이터 해서 이거 역시 포토 콜라주입니다. 사진을 찍은 것들을 붙인 거죠. 하이힐 구두가 미끄럼 틀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표현했습니다. 사물을 본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놓아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이 활동은 익숙한 사물을 엉뚱한 곳에 놓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활동 5가지를 알아봤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다음 교과서 32쪽 발전학습을 보시겠습니다. 눈속임, 착각을 일으키는 미술. 32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는다. 시각의 작용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착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같은 색도 주변의 세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형태가 다르게 감각되어 다른 사물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서 진짜 사물을 눈앞에 둔 것처럼 여기는 것도 일종의 착각이다. 그림은 때로 그러한 눈속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새로운 표현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착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환영의 세계를 탐색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자. 교과서에서 가운데 그림 중 슈프락의 자화상 작품을 보십시오. 화면에는 좀 더 크게 나와 있습니다. 얼굴로 보이는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어떤 사물들이 그려져 있나요? 찾으셨나요? 그럼 슈프락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림 속 주요 요소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슈프락은 우크라이나의 예술가로 예술가가 되기 전 건축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슈프락은 특히 착시현상을 활용한 작품들을 선보여 왔는데 그림 속 조형 요소들은 풍경화와 인물의 경계를 오가면서 중첩된 이중의 의미를 전달한다. 각 사물의 성질과 색채, 질감 등을 낯선 방식으로 뒤섞어 한 화면에 담아내는 슈프락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사물과 세계의 이면을 탐구할 색다른 시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슈프락 그림 바로 옆에 가운데 있는 그림을 봅시다. 아르침볼드 작품인데 책을 돌려서 거꾸로 놓고 보면 과일 바구니가 사람의 얼굴로 바뀌거든요. 이탈리아 작가이고 제목은 과일 바구니. 돌려보십시오. 어때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표현한 작품, 아르침볼드 작품을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르침볼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아르침볼드는 궁정에서 활동한 매너리즘 화가이다. 과일, 동물, 식물 등 자연물을 축적한 형태의 독특한 초상화를 만들었다. 아르침볼드는 한 그림 속에 이중 이미지가 들어있는 기상천외한 그림을 창안했다. 예를 들어 식물을 모아서 물고기를 조합해서 동물들을 결합해서 책들을 쌓아서 인물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이미지나 형태가 그 자체로는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바뀌는 것을 게슈탈트 전환이라고 한다. 아르침볼드는 이러한 흥미로운 기법을 작품에 이용했다. 사람이 보였다가 채소가 보였다가 하는 시각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감상자에게 해석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게슈탈트 전환으로 널리 알려진 도형 이미지 가운데 보기에 따라 소녀의 얼굴이 노파의 얼굴로 변한다든지 토끼처럼 보이던 이미지가 오리처럼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가 바로
이에 속합니다. 더 쉽고 친근한 예를 들자면 하늘의 구름이 갑자기 강아지나 나비의 형상으로 보일 때가 있죠? 이것이 바로 게슈탈트 전환인 것입니다. 이제 32쪽 하단 부분에 물리적 착시와 인지적 착시. 착시란 시각의 착각, 즉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으로 물리적 착시와 인지적 착시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격자 모서리 사이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점이 잔상으로 나타나듯이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물리적 착시의 한 예이다. 한편 인지적 착시의 예로는 같은 그림인데도 무의식적으로 토끼의 귀 혹은 오리의 입으로 각각 다르게 보이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럼 옆에 예시 작품을 보겠습니다. 물리적 착시의 예로 나온 작품은 빛의 자극 강도에 따라 인접 시신경에 자극이 억제되면서 교차점에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럼 옆에 보세요. 인지적 착시 예를 봅시다. 무의식의 작용으로 돌출된 부분이 오리의 입으로 보이기도 토끼의 귀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이 외에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참고 자료는 화면에다가 지금 제가 모아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하나 보시면 물리적 착시와 인지적 착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렇게 물리적 착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지적 착시인 게슈탈트 전환 작품의 예시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재밌을 겁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형상평가가 나오네요. 다음 작품은 딱딱한 스위치가 마치 비닐이 된 것처럼 번들거리고 늘어져 있어서 낯선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현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고르시오. 1. 고립시키기 2. 재료 바꾸기 3. 모으기 4. 크기 바꾸기 5. 이상한 만남. 정답은 맞습니다. 2번 재료 바꾸기. 어떻게 하셨냐고요? 페이지 33쪽을 보십시오. 정리와 보충이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상상 혹은 낯선 세계. 낯설게 보기는 상상 표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보는 습관을 바꾸어 고정관념을 깨거나 현실 넘어 꿈이나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낯설게 보기의 다양한 방법들, 고립시키기, 대상을 일상적인 환경에서 분리해냄, 재료 바꾸기, 사물이 가진 재질의 특성을 바꿈, 예시작품으로 아까 우리가 형상평가로 풀어보았죠. 결합하기, 서로 다른 사물을 결합하여 나타냄, 예시작품으로는 달리의 작품 보세요. 전화기 손잡이를 바닷가재 전화기로 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기 바꾸기, 대상의 크기를 아주 크거나 아주 작게 만든 것을 말합니다. 예시작품으로 호주 작가 중 미육 작품을 보세요. 제목은 소년. 굉장히 거대한 소년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작게 보이죠. 또 모으기를 보세요. 일정한 사물들을 모아놓음. 모으기 그 예시작품으로는 아르망 작가의 장기주차 보세요. 어때요? 재밌지요?
콘크리트와 폐기된 자동차들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만남, 맥락이 서로 다른 것을 나란히 놓음. 자, 이제 상상 표현과 미술 표현 방법 복습하겠습니다. 대페이지망, 옮겨놓는다는 뜻, 그리고 물체의 원래 장소에서 떼어내어 이질적인 환경으로 옮겨서 사물의 기이한 만남을 연출하는 기법입니다. 예시작품 보십시오. 대페이지망, 마그리트, 아까 우리가 초연술 작가로 대표 작가로 알아봤지요. 붉은 모델, 종이의 구아슈. 그 다음 데프로마시온 보세요. 변형, 왜곡이라는 뜻으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왜곡 혹은 변형하는 기법. 그리고 오브제, 일상용품이 미술작품으로 바뀌면서 원래 용도와 목적을 잃고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기법입니다. 초현실주의, 다다와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기성제도와 통념에 반발하며 무의식이나 비성적 상상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페이지망, 자동기술법, 프로타주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개발하였고 특히 정신분석가 프로이트의 학설에서 영향을 받아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지성을 초월한 꿈이나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함. 착시와 오바트. 오바트는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추상미술의 한 경향으로 추상무늬와 색상을 반복 표현함으로써 화면이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함. 대표 작품을 보세요. 파키의 내가 꿈꿨던 것. 이상으로 제4단원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도 과제 피드백이 나갑니다. 물론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활동 5가지를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조그맣게 A4 용지 반절만하게 또는 A4 용지 크기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번호 이름을 쓰셔서 저번과 같이 사진을 찍어 JPG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리실 때 반드시 볼펜으로 반번호 이름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 곧 학교에서 현장 수업할 때 모아둔 작품들을 가지고 오시면 수업해서 학교 환경을 위해서 꾸밀 때 전시 작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